한국의 디젤 잠수함 기술력이 세계 몇 위권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025년 현재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수출 시장의 30%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제치고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최첨단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불과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글로벌 국방 전략 포럼.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 명의 은퇴한 미 공군 대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파커. F-16 파일럿 출신으로 30년간 미 공군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회의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 상공을 날았지만 정작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고 서울 외의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고 낙후되어 있을 거라 단정지었죠.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 방위성 자문관이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요? 결국 미국 기술의 복사품 아닙니까? 독자 기술이라곤 하나도. 그 순간 제임스 파커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사품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한국의 작은 어촌마을 사천에서 목격한 것은 미국조차 긴장해야 할 수준의 항공우주 기술력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수리온 헬기, T-50 고등훈련기.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도시에서 설계되고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말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보부는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놓쳤습니까? 제임스 파커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놓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한국에서 30년을 보냈지만 진짜 한국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전략적 요충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과연 이 노병은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파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짐이라고 부르죠. 저는 미 공군에서 30년을 복무했고 F-16 전투기 조종사로 하늘을 누볐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제 삶은 명확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 감정은 배제하고 논리와 사실만을 믿었죠. 은퇴를 앞두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평택 미군 기지 근처의 안락한 집에서 영어가 통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미국식 햄버거를 먹으며 보낼 거라고요. 한국에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작은 섬 같은 곳에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아내 민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으로 가요. 사천으로요. 사천. 저는 그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죠. 나온 건 한적한 어촌 풍경과 조용한 시골 마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즉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서, 거기서 뭘 하고 살자는 거요? 영어도 안 통할 텐데. 괜찮아요.
제가 다 통역해 줄게요. 그리고 여보도 금방 적응할 거예요. 적응이라니. 저는 30년간 미군 기지라는 안전지대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물론 한국 상공을 수없이 날았지만 땅에 내려와서는 단 한 번도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지만 우리는 항상 기지 근처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민서, 나는 거기 가면 완전히 고립될 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소.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30년 동안 한국을 지켰어요. 이제는 한국이 당신을 지켜줄 차례예요. 무슨 소린지 전혀 이해가 안 갔지만 결국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사천행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평택의 익숙한 풍경이 멀어져 갔죠. 제 마음속엔 불안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설렘과 기대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천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적막함이었습니다. 복잡한 평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작은 상가들, 한적한 거리, 그리고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아내의 부모님 댁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국어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고역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말을 걸어주셨지만 아내가 통역해주지 않으면 저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죠. 군대에서는 명확한 소통이 생명이었는데 이곳에서 저는 귀머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평택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답긴 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제 고립감을 더 키웠습니다. 여기서 나는 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동네 슈퍼에 가자고 했습니다. 간단한 장복이었죠. 하지만 저는 슈퍼 입구에서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대신 장을 받고 저는 그 옆에서 짐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몰았던 제가 슈퍼마켓 하나도 혼자 갈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민서,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60살이 넘은 제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글 자모부터 외우려고 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내 없이는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앞 텃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옆집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할머니가 무거운 호미로 땅을 파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육체 노동이었으니까요. 손짓으로 제가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할머니는 웃으며 호미를 건네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땅을 파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이 흘렀고 손에 흙이 묻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갓 찐 옥수수 2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게 하나를 건네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옥수수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한국어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시며 제 팔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오늘 옆집 할머니랑 반일을 좀 도왔소. 옥수수도 받았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혹시 여기가 조금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오늘은 나쁘지 않았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천에 온 지 보름쯤 됐을 때 갑자기 제 배가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죠.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서, 배가 너무 아프오. 아내가 급하게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나 봅니다.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시골 병원, 낡은 시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의료진, 그리고 복잡한 응급 상황. 민서, 평택으로 가면 안 되겠소? 거기 미군 병원이. 여보,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일단 가까운 병원부터 가야 해요. 아내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응급번호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이건 아니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10분도 안 돼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긴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를 들것에 실었죠. 그들은 빠르게 제 상태를 확인했고 아내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구급대원이 제게 링거를 꽂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저는 통증 속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나았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병원은 어떨까? 시골의 작은 병원일 텐데 제대로 된 장비나 있을까? 앰뷸런스가 도착한 곳은 사천이 아니라 인근 진주의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시골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넓고 깨끗한 응급실에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 나은 시설이었죠.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헐로, 임드라이브. 킴. What brings you here today?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영어가 통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너무나 전문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초음파, CT 촬영, 혈액 검사.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기다리는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놀라운 건 CT 촬영 결과가 30분도 안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김 박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미스터 파커, You have acute appendicitis. We need to operate immediately.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왔고 치료 방법도 명확했으니까요. 다크터, is this facility? 이집트 포 서저리? 제 질문에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스터 파커,
This hospital performs over 5,000 surgeries annually. We have the latest 다 빈시 서지컬 로봇 시스템. YOUR in good hands.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미국에서도 최첨단 병원에만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게 여기 한국의 지방 도시 병원에 있다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진행됐고 회복도 빨랐죠. 수술 다음 날 저는 이미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병실은 깨끗했으며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입원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 모든 게 제 오만함에서 비롯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여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민서, 미안하오. 내가 이곳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난 한국이,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완전히 틀렸소. 여기는 놀랍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놀라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본격적으로 사천이라는 도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걸었고 해안도로를 산책했죠.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쪽빛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멀리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민서, 여기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했소? 네, 여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 하나예요. 저는 군인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수없이 봤지만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항상 지켜야 할 전략적 대상이었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은 정자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할아버지 몇 분이 막걸리를 드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아내가 저를 소개했고 어르신들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막걸리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 한 할아버지가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놀라웠죠. 70은 넘어 보이시는 분이 영어를 하시다니. Yes, I'm from America. I was in the Air Force. 아, 에어포스. 구두. 그분은 젊은 시절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서툰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아내의 통역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사천, 아주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Yes, I'm learning that. 그리고 우리 사천에는 큰 회사도 있어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요. 비행기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마 작은 부품 공장 같은 거겠지 생각했죠. 네, 카이. 아주 큰 회사예요. 전투기도 만들고 헬기도 만들고. 전투기라는 단어에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이 작은 도시에서 가능할까? 어떤 전투기를 만드는데요? KF. 뭐였더라? 숫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KF-21이요. 보라매라고 불러요. KF-21.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KF-21을 검색했죠.
화면에 떠오른 건 세련된 디자인의 전투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스펙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최대 속도 마하 1.8, 최신 A4 레이더 탑재, 스텔스 기능을 일부 적용한 차세대 전투기.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만든 거라고? 더 검색을 했습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그 본사와 공장이 바로 여기 사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었고, 수리온 헬기는 한국군의 주력 기종이었으며, KF-21은 곧 양산에 들어간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간 한국에 주둔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카이를 직접 보고 싶소. 여보, 거긴 군사시설이라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전투기들이 이착륙하는 것도 보이고요. 다음 날, 우리는 카이 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점점 전투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음에 익숙했습니다. 30년간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여기서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들이 보였고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죠. 그 규모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항공우주 산업단지였죠. 그때 한 대의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였죠. 제트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하늘로 떠올랐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조종사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외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비행기, 한국이 설계하고 만든 거죠? 네, 여보. 그리고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훈련기로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쓰고 있다고요? 저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항공기를 구매한다는 건 그만큼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또 다른 항공기가 경납고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였죠.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서, 나는 30년간 이 나라에 있었지만 이런 건 전혀 몰랐어. 여보,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서울만 보거든요.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이런 곳에 있어요. 사천, 창원, 거제, 울산. 이런 도시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죠. 저는 아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만 봤습니다. 아니, 사실 미군 기지만 봤죠. 진짜 한국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전우인 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존은 여전히 평택 기지 근처에 살고 있었죠. 은퇴하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국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존, 자네 카이라고 들어봤나?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짐 무슨 소리야? 한국이 전투기를? 그건 아마 미국 기술을 조립하는 정도겠지. 독자 설계는 불가능할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존, 자네가 틀렸네. 나도 직접 보기 전까진 믿지 못했지만 한국은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여기 사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네. 존으로부터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짐, 자네 요즘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시골 생활이 외로워서 환상을 보는 거 아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죠. 직접 보기 전엔 저도 믿지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사천 생활에 적응해 갔죠.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간단한 인사와 감사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네 분들도 저를 더 이상 신기한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에 사는 미국 아저씨 정도로 여기셨죠. 어느 토요일 오후, 옆집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임스 씨, 오늘 우리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등산이라니. 저는 체력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됐으니까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동네 어르신 5분과 함께 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었죠. 하지만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거뜬히 오르시는 걸 보니 저도 뒤처질 수 없었습니다. 산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계단도 있었고 안전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정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못지않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펼쳐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천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카이 공장도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사천의 자랑이에요. 카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더군요. 제임스 씨는 미국 공군이었다면서요? 그럼 비행기 잘 아시겠네요. 네, 조금은 압니다. 우리 손자가 거기서 엔지니어로 일해요. 전투기 엔진 만드는 일을 한대요. 자랑스럽죠. 할아버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손자분이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사천이 작은 도시지만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이에요. 제임스 씨도 이제 우리 사천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사천 사람. 저를 사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산 후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소주를 주문하셨고 저도 한 잔 받았죠. 처음엔 독한 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곧 적응됐습니다. 제임스 씨, 한국 음식은 좀 어때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김치는요? 김치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오늘 정말 좋았어. 할아버지들이랑 등산하고 밥 먹고. 오랜만에 진짜 편한 시간이었어. 다행이에요, 여보.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소. 아직도 많이 서툴지만 여기가 나쁘지 않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요. 아니요, 민서. 내가 고맙소.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말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옛 전우존이 사천으로 저를 만나러 온다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존이 이곳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존은 렌터카를 타고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짐, 자네 정말 여기서 살고 있는 건가? 그렇네, 존. 반갑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전우였죠. 자, 이리 들어오게.
민서가 점심 준비를 했네. 점심 식사 동안 존은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집 안 구조도 살피고 창밖 풍경도 봤죠. 짐,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네. 시골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존, 자네가 보는 건 시작에 불과하네. 오후에 내가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식사 후 저는 존을 차에 태웠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했고 우리는 카이 쪽으로 향했죠. 짐, 어디 가는 건가? 곧 알게 될 걸세. 공장 근처에 도착하자 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시설들이 보였고 활주로에는 항공기들이 있었죠. 짐, 이게 뭔가? 공군 기지인가? 아니네, 존. 이건 민간 항공우주 회사일세. 카이라고 하네. 민간 회사라고? 이 규모에? 그때 마침 T-50 훈련기 한 대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존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저건 제트 훈련기잖아? 맞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등훈련기일세. T-50이라고 부르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네. 우리 미국도 쓰고 있고. 존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 농담하는 거지? 아니네. 그리고 저기서 지금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더 대단하다네. 한국이 독자 설계한 차세대 전투기일세. 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존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이었지만 충분히 충격적이었죠.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들도 몇 분 계셨고 저는 존을 소개했죠. 이분은 제 옛 전우입니다. 평택에서 오셨어요.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소주와 안주가 나왔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존은 서툴게나마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시도했죠.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존이 말했습니다. 짐, 자네 말이 맞았네.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을, 특히 서울 밖의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였네, 존. 직접 보기 전까진 믿지 못했지. 카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 저 정도 규모의 항공우주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이게 시골 도시에 있다는 게 더 놀라워. 존, 우리가 30년간 이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있었던 거네. 우리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지.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솔직히 자네를 동정하러 왔었네. 외롭게 시골에서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오히려 내가 부러워지는군. 자네는 진짜 한국을 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기지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고. 다음 날 아침, 존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짐,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네. 기지 밖으로 나가봐야겠어. 진짜 한국을 보러 말일세. 그렇게 하게, 존. 자네도 곧 알게 될 걸세.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존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카이 공장이 보였고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죠. 저는 이제 동네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였죠.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씨,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있어요. 같이 준비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힘쓰는 일이 많으니까 제임스 씨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축제 준비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나르고 장식을 달았죠. 젊은 사람들도 와서 도왔고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씨, 미국 공군이셨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저 카이에서 일해요. 엔지니어로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카이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항공전자 시스템 쪽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전투기 정말 훌륭한 것 같던데요. 청년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부담이 컸어요.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제임스 씨도 파일럿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전투기가 뭔지. KF-21은 진짜 좋은 전투기예요. 제가 만들고 있지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 엔지니어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공연도 있었죠. 저는 아내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동네 분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임스 씨 오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네, 정말 좋네요. 아, 제임스 씨 덕분에 천막 설치가 빨리 끝났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일원이었죠. 미국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제임스 씨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처음 여기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 하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죠. 처음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서, 나는 평생 군대에서 살았소.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임무를 완수하는 삶이었지.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오. 여기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받아줬어. 당연하죠. 여보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민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런 나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줬어. 그게 정말 고마웠어.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후 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짐, 자네 말대로 나도 기지 밖으로 나가봤네. 인천에도 가보고 수원에도 가봤지. 정말 놀라웠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자네가 부럽네.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존, 아직 늦지 않았네. 자네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곳을 가보게. 특히 서울 밖의 도시들을 말일세. 거기에 진짜 한국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사천에서의 삶이 완전히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를 보러 산책을 나가고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카이 근처에 가서 전투기들을 구경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동네 분들과 함께 눈을 치우고 따뜻한 어묵탕을 먹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트리를 준비했고 동네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미국식 크리스마스와 한국식 겨울 분위기가 섞인 독특한 파티가 됐죠. 제임스 씨,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뭘 먹어요? 칠면조 요리를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파이도 먹고요. 아, 그럼 내년에는 우리도 칠면조 한번 먹어봐요. 제임스 씨가 요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라는 걸,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제가 속한 곳이라는 걸.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었죠. 저는 아내와 함께 일출을 보러 바닷가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죠.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고맙소. 왜요, 여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 줘서요. 처음엔 싫었지만 이제는 알겠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다는 걸.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저도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천은 더욱 아름다워졌죠.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은퇴 군인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복무했던 전우들에게요. 전우들에게. 나는 30년간 한국에서 복무했지만 진짜 한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지 안에 갇혀 있었고 진짜 한국은 기지 밖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의 작은 도시들을 추천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서울 밖의 도시들 말입니다. 거기에 진짜 한국이 있고 여러분이 평생 지켜왔던 나라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카이 공장이 보였고 전투기 한 대가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카이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었죠. KF-21이 드디어 양산 단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TV 뉴스를 봤습니다. 카이 대표가 나와서 발표하고 있었죠.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히 무기로서가 아니라 기술의 결정체로서요. 여보, 저 비행기가 바로 여기 사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있소, 민서. 정말 대단한 일이요. 뉴스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제임스 씨, 뉴스 보셨어요? 우리 사천이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우리 손자가 저거 만드는데 참여했다니까요.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국이 된 순간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사는 사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뤄낸 진짜 성과가 아닐까요?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천에서 1년을 보낸 셈이었죠.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존이 다시 사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그의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짐, 아내도 데려왔네. 자네가 말한 걸 직접 보고 싶다고 하더군. 존의 아내 캐럴은 한국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저처럼 기지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캐럴, 반갑네. 여기 와줘서 고맙소. 우리는 함께 사천을 구경했습니다. 바닷가도 가고 카이도 보여줬죠. 캐럴은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오마이갓, 짐. 여긴 정말 예상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시골 마을을 상상했는데 여긴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캐럴. 하지만 직접 보니 완전히 달랐지. 저녁에는 동네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캐럴은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감탄했죠. 이렇게 신선한 회는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영어는 못하셨지만 캐럴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매운탕을 더 주셨죠. 캐럴,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지. 다음 날 아침, 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짐,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사를 고민 중이네. 평택에서 벗어나서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어. 그렇게 하게, 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존과 캐럴이 떠난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서, 존도 변하고 있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것 같소. 좋은 일이죠, 여보.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사천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계절의 변화를 즐길 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카이에서 일하는 청년 엔지니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임스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네. 자네는 어떤가?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다음 달에 KF-21 시험 비행이 있어요. 공개는 안 되지만 저희 가족들은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축하하네. 자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만. 감사합니다. 사실 가끔은 부담스러워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팀원들을 믿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날 때의 그 확신 말입니다. 자네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 자부심을 가지게. 감사합니다, 제임스 씨. 제임스 씨 같은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시험 비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공장 근처로 갔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KAI 직원 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활주로에서 KF-21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련된 외형이었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전투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빠르고 우아한 상승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에서 몇 가지 기둥을 선보였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그리고 고속비행.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조종사로서 제 눈에도 훌륭한 성능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서, 저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거예요. 네, 여보. 저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우리에 포함되어 있었죠.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히 전투기 시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고 자부심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전우들에게. 오늘 나는 한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강력했으며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지켜왔던 이 나라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동안 이 나라는 그 시간을 활용해 강해졌으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사천에서의 두 번째 겨울이었죠. 이번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약속대로 칠면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분들을 모두 초대했고, 미국식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죠. 제임스 씨, 이게 칠면조예요? 처음 먹어봐요. 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주로 먹습니다. 오, 맛있네요. 특이한 맛이에요. 할머니들은 칠면조 요리법을 물어보셨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제임스 씨는 이제 우리 사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고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저물고 2026년이 시작됐죠. 저는 또다시 바닷가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해의 첫 햇살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평생 저는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군대라는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살았죠. 하지만 은퇴 후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명령이 없었고 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사천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명령이나 임무가 아니라 그냥 사는 법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연을 즐기고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왔다고 생각한 한국이 사실은 제가 전혀 몰랐던 나라였다는 것을요. 진짜 한국은 미군 기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빌딩 안에만 있지도 않았죠. 진짜 한국은 이곳 사천 같은 작은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어르신들, 그 모든 것이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었고 사천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아내와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민서,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왜요, 여보? 당신을 만난 것도 그렇고 이곳에 온 것도 그렇고 만약 평택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나는 평생 진짜 한국을 모른 채 살았을 거요. 여보가 마음을 열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문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들어온 건 여보였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에 있는 옛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이 복무했던 동료였죠. 짐, 나도 곧 은퇴하네. 어디서 살지 고민 중인데 한국은 어떤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좋네. 하지만 서울이나 기지 근처는 추천하지 않네. 작은 도시로 가게. 거기에 진짜 한국이 있으니까. 작은 도시라니? 불편하지 않나? 전혀. 오히려 더 편하네.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롭네. 친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사천에서의 두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죠.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정자에서 할아버지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미국이 그립진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그립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소속감이랄까요? 미국에서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시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정이에요, 제임스 씨. 우리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였죠. 가을이 왔습니다. 또다시 단풍이 물들었고 저는 할아버지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들보다 더 빨리 산을 오를 수 있었죠. 정상에 올라 사천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카이 공장,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 국방 관련 포럼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은퇴 군인으로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눠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미국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데 말이죠. 포럼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몇몇은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제임스 파커입니다. 미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했고, 그중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미군 기지라는 작은 섬 안에 갇혀 있었고 진짜 한국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저는 사천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고 거기서 제가 몰랐던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편견,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를요. 병원에서의 경험, 카이의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류를요.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으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약한 동맹국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일본 자문관이 손을 들었죠. 대령님,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결국 외국 기술의 모방 아닙니까?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엔진까지 국산화를 추진 중이고요. 이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혁신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만함은 전략적 실수로 이어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죠. 하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여보, 어땠어요? 강연은 잘 됐어요? 잘 됐어. 하지만 이상했어. 뭐가요? 미국이 낯설더군요. 마치 제가 외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하고 익숙하더군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보.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니까요. 다음 날 동네 분들이 제가 돌아온 걸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제임스 씨, 미국 잘 다녀왔어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제임스 씨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어요. 한국 사람. 저는 한국 시민권자는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년도가 바뀌었죠. 저는 사천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나가고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카이 근처에 가서 전투기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카이에서 일하는 청년 엔지니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죠. 제임스 씨, 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소식인가? KF-21이 드디어 공군에 정식 배치됐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 계약도 성사됐고요. 정말인가?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임스 씨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나한테? 내가 뭘 했다고? 제임스 씨가 우리를 믿어주셨잖아요. 미국 공군 출신이신데도 우리 기술을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게 저희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곤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요. 자네들이 대단한 일을 해낸 걸세.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네. 아니에요. 제임스 씨 같은 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청년이 떠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존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놀라운 소식과 함께였죠. 짐, 나도 결정했네. 평택을 떠나기로 했어. 부산으로 이사할 생각이네. 정말인가? 잘 결정했네, 존.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보여준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네. 이제 나도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졌어. 부산도 좋은 곳이네.
바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좋지. 자네를 보니 확신이 들더군. 기지 밖에도 삶이 있다는 걸 말일세. 존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사천에서의 세 번째 겨울이었죠. 이제는 추위도 익숙했고 겨울의 정취를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분들이 저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임스 씨, 오늘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집에 갔더니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작은 트리도 장식되어 있었죠. 제임스 씨, 우리 마을에 와준 지 3년이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액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사진 액자였죠. 제가 동네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콜라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제임스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예순이 넘은 노병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바닷가에서 일출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동네 분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한국어는 이제 유창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워졌죠. 제임스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전우들에게.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인 은퇴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사천 사람입니다. 3년 전, 저는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시골 생활을 걱정했고, 외로움을 두려워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따뜻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요. 카이에서 만들어지는 전투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작은 도시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이라는 사실이 놀랍고도 자랑스럽습니다. 전우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기지 근처가 아니라 서울 밖의 작은 도시들로 가십시오. 사천처럼요. 거기에 진짜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국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평화로운 바다, 아름다운 산,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명령이나 임무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요. 전우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발견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대함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입니다. 사천에서 행복한 은퇴 군인 제임스 파커 드림.
글을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곧 필 것 같았죠.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마지막 편지를 썼소. 전우들에게 보내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일세.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적응하신 것 같아요. 적응이 아니요, 민서. 이건 귀향이요. 나는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소. 그날 저녁, 저는 동네 정자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죠. 제임스 씨 앉아요. 막걸리 한 잔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마실 수 있었죠. 할아버지들, 제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 참 빠르네. 네, 정말 빨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씨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 거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평생 여기서 살 겁니다. 할아버지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아요. 우리 제임스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 멀리서 카이 공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전투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전투기를 몰고 하늘을 날았던 저는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도요. 한국, 특히 사천이라는 이 작은 도시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왔다고 생각한 이 나라가 결국 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두려움에서 시작해 평화로 끝나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삶을 발견한 한 노병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른 스토리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려요.